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마고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유전자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마고 유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고고학 자료들이 공개되었고, 중요한 것은 유전자 분석에 대한 연구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발표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요번에 이제 고조선 유물이 나온 감숙성 린탄현의 마고 유적이라는 이제 곳이고요. 문제는 이 마고 유적의 유전자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편향되어져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고대 삼위산이 있던 지역이라고 문헌에 기록된 마고 유적에서 유전적으로 한국인의 조상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고대 인골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쪽에서 논문 발표를 한국인은 중국 티베트 언어를 쓰는 중국 소수민족이므로 중국계로 분류한 후에 해외 학술지에 버젓이 이제 이 논문을 발표를 이제 한 것이죠. 예.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한국의 중앙에 있는 충주에서 4000년 전 유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적의 4000년 전 DNA를 분석을 해서 현대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인과 같은 유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한국인하고도 이제 좀 가깝긴 하지만은, 현대 우즈벡인하고서 이제 좀 유전적 거리가 이제 좀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결과가 당혹스럽긴 하지만, 과학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서 여기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는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좀 과학적인 사고방식일 겁니다. 근데 결과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 어디 안산공단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거주를 하면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계이고, 따라서 충주 유적은 한국 유적이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곤란한 얘기가 좀 되겠죠. 중국인들이 역사 인식이 징기스칸을 중국인으로 만들고, 고대 한국은 이제 중국 땅이었다고 미국과 이제 정상 외교 회담에서 이야기하듯이 국수주의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제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둔갑시켜서까지 해외 학술지에 이제 논문 쓰겠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마고 유적이 중국인들에게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영토 내에서 서양인 미이라가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는 공교롭게도 현재 이제 우이구르족 문제가 있는 신강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오래된 논쟁, 그러니까 중국 고대 청동기 문명이 독자적으로 생긴 것이냐 아니면은 서양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에 전해준 것이냐는 해묵은 논쟁과 이제 좀 맞물리게 되는 거죠. 마고 유적에서 나온 청동기를 가지고 현재 서양인과 중국인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 중입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청동기 문명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성되었다는 서양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이 마고 유적인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마고 유적이 나온 감숙성의 한족이나 감숙성 이제 좀 티베트 쪽, 그리고 중국 카나라 유적인 이제 흥베이 유적, 이런 것보다 한국인이 이제 더 유전적 거리가 이제 좀 가깝게 나온 거죠.
좀 아까 이제 그림을 좀 확대를 해봤는데 이 그림 잘 보시면은 그 마고 유적 인골과 유전적으로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고 유적에 나온 감숙성 한족이나 감숙성 티베트 쪽, 그리고 이제 마고 유적은 이제 4000년 전 유적인데 이와 비슷한 시기 하나라 유적으로 이제 추정되는 홍베이 유적도 있는데, 역시 이제 좀 거리적으로 이제 제일 가까운 거는 그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논문 링크는 이제 댓글창하고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해 두겠습니다. 무료로 공개된 논문이니까 이 논문의 결과들은 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강족이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마고 유적의 유전자가 한국인과 근접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은 생략되고 무리하게 한국인을 중국계 소수민족이라고 우기면서까지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왜곡하는지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인 유전자 고고학, 서양인들이 아케오제네틱스라고 부르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대 인골들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을 현대인들의 유전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 것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고대 인골에서 이제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대량의 이제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전 인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땅 속에 묻힌 인골은 박테리아 등의 세균이 이제 오염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적은 비용으로 고대 인골에서 DNA를 이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고대 인류의 이동에 있어서 객관적인 이론을 도출을 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 때문에 이제 10명밖에 이제 질문을 못하던 것을 몇만 명까지 이제 설문조사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상황이죠.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하고 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밖에 안 되지만은 몇만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그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이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상고사, 그러니까 유럽의 상고사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 로마, 기독교 이런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고대 문명, 그들 용어로는 쿨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자기네들이 이제 시원 문명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중국하고도 이제 좀 밀접한 이제 관련이 좀 있게 되는 거죠. 서양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청동기와 같은 금속 문명이나 농업의 발달 이런 것들이 고대인의 이제 유전자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차의 발명, 금속기의 발명 시기와 중국 은나라와 이제 주나라가 교차하는 시기가 좀 맞물립니다. 정황으로 보면 이 중앙아시아 유럽인의 선조들은 중국 청동기 문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동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마고 유적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고 유적은 문헌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의 곡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환인이 환웅을 삼위태백으로 내려보내서 고조선을 개국시켰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삼위라는 지역은 중국인들이 고대로부터 쭉 감숙성 동학 남쪽 지역, 마고유적이라고 하는 곳을 지칭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지역은 서경과 같은 사서삼경에서 순임금이 삼묘족, 양재강 중류에 있던 삼묘족을 이 삼위산 지역으로 추천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고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은 월지라는 나라가 기련산맥 인근에서 발행을 했고, 진수가 쓴 중국정사 삼국지는 이 월지를 다스린 것이 마한의 진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논문에서 본 것처럼 이 지역을 강족의 거주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강족은 고대 갑골문에도 강방이라는 글자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 고대 민족인데, 중국이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교체를 할 때 강족이 주나라의 편을 들었다는 문헌 기록이 확인이 되죠. 따라서 마고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 강족의 영역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마고유적이 발굴된 지역은 문헌상으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이죠. 고조선, 묘족, 강족, 월지, 그리고 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만세력까지 관련된 다양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경험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단순히 저족과 강족의 지역이라고 단순화시킨 것이 이번 논문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유전자 분석 결과도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고 중국이 어떻게 밑장 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마고유적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주요 유적의 유전자 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대 중국인들과 이것을 비교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최초의 청동기 유적이 나오는 것은 이 유적의 주인공들이 결국 현대의 중국인과 연결이 된다. 즉 중국 청동기는 서양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유전자고고학 분야에서 조상의 기원을 찾을 때 현재는 MDS나 PCA 분석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한 명의 개인인데, 그런데 400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전자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분이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그 누군가 몇 명이냐? 1세대 위는 아버지, 어머니, 2세대 위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의 n승분의 조상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년 전이면은 한 세대를 25년으로 접고 160세대 전인데, 그러면은 4000년 전부터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내 조상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예, 요거는 팩트죠. 이 정도의 조상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니까는 유전학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부계를 통해서만 좀 전달되는 유전자, 아니면은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유전자. 이게 미토코린들이야 DNA죠. 4000년 전부터 어떤 인골이 나왔는데 이게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부계나 모계로만 전달되는 유전자에 집중하여 분석하면 앞에서 본 어마어마한 숫자 대신 160명을 기준으로 해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프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논문에서 사용된 MDS나 이제 PCA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하프로 그룹을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서 고대 인골과 현대인의 유전적 거리를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한국과 중국의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은 그 마고 유적지는 여기죠. 마고 유적지는 고조선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만이 통치했다는 월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실제 유전자 분석 결과도 이 마고 유족과 유전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그 한국인이다. 논문에서 사용된 현대중국 조선족 유전자와 그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논문을 잘 살펴보시면 코리안이 중국 티베트권 어족으로 이제 분류되어 중국계로 분류가 됩니다. 봐라, 마고 유전자는 결국 중국계 유전자 아니냐. 앞으로 서양인들은 우리 중국이 서양 청동기 받아들였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 논문의 그 핵심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허접한 밑장빼기죠. 중국 만주 지역에 이제 조선족이 살게 된 건 근대 일입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인들이 이적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조선인들이 이제 건너간 게 중국 조선족들이죠. 4,000년 전하고는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가 뭐 중국 티베터족, 물론 이제 한국이 이제 티베트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알타이어 계통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그 뭐 중국 티베터족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허접한 밑장 빼기가 이제 과연 먹힐까? 그래서 예, 먹힙니다. 이 논문은 이제 역사하고 무관한 바이오메디칼 논문지에 이제 좀 발표가 된 거죠. 이 논문을 읽는 유전학자들이 사서삼경, 뭐 삼국유사 이런 거 알 턱이 없고 한국인은 중국계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국인 유적 끄덕끄덕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인골 DNA가 한국인이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고 유적과 현대 한국인 유전자를 분석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4,000년 전 마고 유적과 1,6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4세기 한국인 유전자하고 비교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두 번째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고 유적이 발굴되고 나서 1000에서 2500년 후의 유전자의 유전자들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마돈 고분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 있는 거죠. 이 라마돈 고분은 중국인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고대 7개 유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돈 고분은 거리와 시기가 둘 다 이제 마고 유적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국인들의 그런데 이 라마돈 고분은 거리와 시기 둘 다 마고 유적과 가장 먼 곳으로 나옵니다.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이 마고 유전자가 중국인에게로 확산되었다면 시기와 거리가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이제 유전자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이 라마돈 고분은 비슷한 시기 5호 16국 시대의 유적인 타오지아자의 유적하고 유전자 거리가 이제 가깝게 나온다는 거죠.
이 논문의 주장대로 마고 유적이 중국인 유적이고 이 유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하면 마고 유적하고 타오지아자의 유적이 가까운 것은 당연한 거죠. 얘네들이 이제 좀 가까운 건 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다진 고분이나 그 실향산 고분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라마동이 이제 좀 가장 이제 멀리 나와야 되는데 유전자 거리는 마고 유전자하고 그 타오지아이 자이하고 라마동이 비슷할 정도로 이제 가깝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기에 있는 동다진이나 실향산 고분이 오히려 더 멀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라마동 고분이 중국인의 유적이 아니라 고조선의 후예인 부여인의 유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라마동 고분이 부여인 고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중국학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라마동 고분이 가야 김해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종근이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이게 일본 열도까지 이제 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물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존 카터 코벨 박사 같은 분은 자기가 이제 주장한 것을 나중에 북한학자 김석형 주장하고 맞춰보니까는 내가 부여라고 생각한 것을 김석형의 주장에서 가여로 바꾸니까 결국 똑같은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라마동 고분 사람들은 부여인이기도 하고 김해 그러니까 가야하고도 연결이 되고 일본 연도까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지 이걸 중국인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니까는 아까 같은 이상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침묵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이제 현대 정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인 티베트 쪽, 신각 위구르 쪽,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중국 소수민족으로 분류해버린 우리 한국인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진핑이 과거에 한국 땅 전체가 우리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 논문은 대략 한 2, 3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지금 반박을 해야 돼요.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또 몇십 년 지나갑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한국 강단사학자들, 택도 없죠. 제야역사학자들, 저는 이분들이 한국 고대사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헌한 건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이 논쟁에 이제 참여할지는 좀 의문스럽네요. 지금까지 이제 본인들이 연구한 거 뒤로 하고 새롭게 이제 유전자 이런 거 공부한다? 이분들한테는 좀 능력밖에 이를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하느냐?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인들의 연구에 대해서 한국이 반발하지 못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정설로 굳어지면은 바로잡는데 이제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니면 영영 바로잡지 못하고 이게 통설이 돼서 진실 자체가 이제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줄 거라고 기대해서 안 됩니다. 지금 제야사학하고 한국 강단하고 학계가 나눠졌는데 이거 바로잡고 나서 반박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군이 한국 수도까지 이제 점령한 상황입니다. 조정을 개혁시키고 그리고 관을 중심으로 새로 병사를 모집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 한반도에는 김 누구누구 이런 이름 대신 그 나카무라상이라는 이름을 쓰는 조선계 일본인들이 아마 살고 있겠죠.
제사학자들의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빅데이터 사용해서 유전자 분석하고 그래서 중국에 반박하고 이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협업해서 중국 논리에 이제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세계에 퍼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에 올리든 제 페북에 올리든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료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사학자들의 연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속학, 빅데이터, 문헌학, 신화학, 민속학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정해서 그 자료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SNS도 좋고 유튜브에 댓글로 글 남겨주셔도 좋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량이라도 이 내용에 반박하는 영문 책자를 만들어서 해외에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고고학 전문가 분들도 필요하고 신화학 전문가, 문헌사학 연구하시는 분들, 언어학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에서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중국 발표 논문은 댓글창하고 이제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